배추를 심은 지 지금 50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는 지금 약 55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배추의 결구가 왕성하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추의 결구가 될 때는 꼭 이것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병해충 방제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큰 피해를 주는 요 해충 방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배추밭 사이사이에 제가 열무를 키워 놓았는데 열무도 지금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요즘같이 고물가에 이런 텃밭에 이런 배추나 무, 그 다음에 양배추, 뭐 얼갈이 배추, 그 다음에 열무 이런 거 심어 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심은 무입니다. 지금 더위를 이겨내고 잘 자라주고 있는 요 무인데요. 하나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이 컸습니다. 집에 무가 없는데 무를 하나 뽑아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요 정도 자랐는데요. 조금 있으면은 무가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텃밭이 있으면은 이것저것 심어 먹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텃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들이 왕성하게 커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아직까지는 해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직은 배추에는 없지만 양배추에 벌써 이 나비, 애벌레가, 청벌레가 이렇게 잎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안에 나방 애벌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나비 애벌레, 청벌레도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두시면은 하루 이틀 만에 이 잎을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기에 하셔야 될 게 바로 배추가 결구될 시기에 병해충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잎을 보시면은 잎을 먹은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잎을 보시면은 요 안쪽에 똥이 있습니다. 요 해충에 이렇게 똥이 있는데 이게 있다는 뜻은 바로 요 안에 해충이 들어가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배추가 결구될 시기,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해충 방제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피해를 주는 게 있어요. 바로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또한 이 시기에 이 배추에 큰 피해를 주는데요. 만약에 밭에 달팽이가 있으시면은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국이 될 시기에 달팽이도 그냥 방치해 두시면은 달팽이 또한 결구될 시기에 요 배추 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갉아먹습니다. 달팽이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달팽이 피해, 그 다음에 진딧물, 각종 나방류 이때 결구될 때 큰 피해를 줍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배추가 결구될 때 이렇게 방지해 주시면은 그 진딧물 뿐만 아니라 각종 나방류, 그리고 나비류, 달팽이까지 아주 쉽게 퇴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뒤편에 이야기 드려 보도록 하고요. 뭐 이 무 같은 경우에는 무가 뭐 결구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무에도 해충이 많습니다. 잎을 다 갉아먹어요. 따라서 해충 방제를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또한 배추가 이렇게 커갈 무렵에는, 이렇게 결구가 될 무렵에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에 일기예보를 보시고 비가 안 온다고 하시면은 고랑에 충분히 작물 사이사이에 물을 대주셔야지 결구가 잘 되고요. 결구가 잘 돼야지 아무래도 통이 꽉 차기 때문에 칼슘제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이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물과 함께 칼슘이 이동하기 때문에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주로 이제 칼슘 부족 증상이 요 속 안이 무르거나, 나중에 배추를 수확하고 나서 배추를 반으로 갈랐을 때 배추 속이 무르거나 요 잎 끝이 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물 부족이고, 그리고 칼슘 부족이에요. 따라서 물만 적절하게 잘 주시게 되면은 칼슘 부족을 확실하게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부수적인 예방 방법은 바로 연면 시비를 해주셔서 칼슘과 붕사 결핍 증상을 예방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는 결구되는 시기라 붕사가 즉 붕소비료가 결구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물 또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랑에 물을 주세요. 지금은 비가 축척하게 온 상태라 지금 고랑에 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 같은 경우에 물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비가 안 온다 생각되시면은 고랑에 물을 충분히 대주시면은 그만큼 배추가 결구가 잘 되고 아주 짱짱하고 잎이 단단한 그런 결구가 잘 되는 배추로 키워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무름병의 여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시름시름 무름병이 심하게 온 것은 이렇게 시들어 죽어버리는 배추들이 있는데요. 무름병의 주요 원인은 고온입니다. 고온 다습인데요. 무름병은 보통 30도 이상 올라가면은 무름병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이 비닐을 쳤을 경우 비닐한 온도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 비닐 때문에도 이 무름병이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닐을 다 벗겨 놓았는데요. 그나마 무름병이 덜 와서 다행인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무름병이 많이 와서 배추가 많이 죽은 상태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배추가 결구가 잘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매년 키워봐도 이 배추는 이 재직 간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40에서 50cm 간격으로는 이렇게 넓게 심어 주셔야지 좁게 심게 되면 아무래도 배추통이 덜 차고요. 그리고 나중에 배추를 키워 보시면은 배추가 길쭉하고 통이 덜 찬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중간에 만약에 배추가 좀 좁다라고 생각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중간중간에 하나라도 더 뽑아 주시면은 통 큰 배추로 키워서 드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작은 배추로 키워서 드실 분들이라면은 한 30에서 40cm도 괜찮은 간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통 큰 배추로 키워 먹고 싶어서 이렇게 간격을 50cm 이상을 두었더니 올해도 배추가 이렇게 짱짱하게 많이 크네요. 이렇게 배추가 잎이 커지면서 중간에 이제 배추가 결구가 되면서 나중에는 정말 통이 큰 배추가 나오게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이 배추 무는 오히려 이런 날씨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런 배추와 무에 발생할 수 있는 진딧물 방제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배추가 심은 지 50일이 되었는데 결구가 왕성하게 되는 시기로 이 배추 잎 뒷면에 벌레가 있는지 우선은 확인해 보시고 벌레가 없을 때 예방 차원에서 병해충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요 잎 뒷면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배추가 결구가 되게 되면은 나중에 방제를 해도 농약을 써도 요 안에 있는 진딧물이 죽지도 않고요. 설령 죽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진딧물 사체가 다 묻어 있어서 나중에 김치를 하게 되면은 그 진딧물이 둥둥 뜨기 때문에 김장을 망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결구가 될 때 이 진딧물 방제는 첫째로 해주셔야 되고, 지금 시기에는 이렇게 벌레가 많습니다. 벌레가 뜯어 먹은 거 보이시죠? 또한 요 사이에 보시면은 이렇게 알이 빼곡하게 있어요. 이게 바로 벌레 알인데요. 제가 보기엔 나방 애벌레 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깨어나면 엄청나게 많은 애벌레들이 나오기 때문에 피해가 커요. 요 잎을 다 이렇게 아작을 냅니다. 그래서 배추도 마찬가지로 배추 속에 이 벌레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배추가 남아나지 않겠죠. 벌레를 손으로 잡을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벌레는 저녁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아침보다는 좀 해가 지는 오후에, 늦은 오후에 약을 살포해 주시면은 그때 벌레들이 나오기 때문에 달팽이 또한 저녁에, 늦은 저녁에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배추와 무에 이 달팽이 방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딧물 각종 나방류 방제를 해줄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하시면은 효과를 배로 늘리실 수가 있고, 또한 달팽이 또한 요 살균제를 해주시면서 효과적으로 달팽이를 예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친환경 농자재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니모일은 작물에게 주기적으로 뿌려주시면은 이게 효과가 오래 가거든요. 초반에는 벌레가 죽는 둥 맞는 둥 하다가 나중에는 벌레가 싹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효과는 호르몬 계열의 작용을 해서 탈피, 산란, 그다음에 섭식 장애 이런 것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벌레가 먹지 못하게 하고 탈피를 못하게 하고 번식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니모일을 꾸준하게 써주시면 좋은데요. 자, 오늘은 작살라도 이게 고삼 추출물인데 작살라도 함께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 전착제에 꼭 넣어주셔야 되고, 자, 오늘은 그 효과를 배로 늘리기 위해서 요거는 소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주가 아니고 바로 주정입니다. 에탄올입니다. 95%짜리 에탄올인데요. 에탄올만 이 친환경 자재나 아니면 농약을 쓰실 때 500배로, 즉 21말에 40ml 정도만 넣어주시면은 이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벌레를 더 잘 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약해는 없고요. 이것만 잘 주셔도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벌레한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살충력을 높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달팽이를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달팽이를 제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달팽이 이제 유인제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달팽이 유인제 중에 하나인데요.
달팽이 싹싹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성분은 비슷하고요. 예, 요것을 이제 작물 사이사이에 고랑에 뿌려두시면은 이게 유인제이기 때문에 달팽이가 기어 나와서 이걸 먹고 자신의 몸에 있는 체액을 다 뱉어내고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달팽이가 있으시면은 급하게 제거를 하시려면은 요거를 뿌려두시는 게 좋긴 하지만, 예, 이미 배추 속 안에 들어가 있는 달팽이는 잡기가 어려워요. 예,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 말고 요거는 이제 비가 오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꾸준히 뿌려 주셔야 되고 비용이 그만큼 들어요. 예, 이런 것도 효과가 좋긴 하지만 급하게 쓰실 때는 이런 것도 뭐 나쁘지는 않고요. 예, 그 다음으로 달팽이를 퇴치하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꾸준하게 써오고 있고요. 주로 유황이나 아니면은 이런 살균제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농약이 아닙니다. 예, 구리제라고 하는 건데, 예, 친환경 농가에서 많이 쓰는 그런 농자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만 잘 써주셔도 각종 병도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곰팡이병도 예방하고, 또한 이게 달팽이 퇴치 효과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달팽이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배추에 녹균병이 있고 무름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치료를 할 겸 살균제를 넣어주시면은 달팽이 또한 쉽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살균제를 넣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에는 살균제를 꾸준히 주시고 살충제도 함께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셨다시피 안쪽에 이제 진딧물이나 각종 해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요거를 꾸준하게 써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름병에도 효과가 좋아요. 요거는 500배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고, 이 안에는 니모일도 500배, 그리고 여기에는 고3입니다. 예, 친환경 농자재는 뭐 한 가지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가지를 이렇게 꾸준히 써주셔도 되겠지만, 내성이 있고 아무래도 죽지 않는 벌레들이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를 혼용해서 해주시면은 효과가 아주 좋아요. 요거는 접촉독으로 고3 추출물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이기도 하고 한약으로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축에 무해하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요 안에는 제가 에탄올, 소주를 대체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양은 한 두세 배 정도 많게 주셔야 되고, 에탄올도 95%짜리 이렇게 넣어서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이나 에탄올, 식물성 에탄올을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에탄올만 잘 넣어 주셔도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안 죽는 벌레도 더 잘 제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친환경 자재도 효과를 더 높여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섞은 친환경 약재들을 넣고 에탄올 넣은 것이에요. 여기다가 넣어서 작물에게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